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80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70대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가 보통 건강을 걱정하는 나이가 언제부터일까요? 50대? 60대? 아니면 70대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70대까지는 아직 괜찮다 싶어서 큰 걱정을 안 하십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병원에서 조금씩 약만 타먹으며 큰 문제 없이 지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잘 걸어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0세 이후의 건강 악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세 이후에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걸 몰랐다가는 노년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잠든 근육 증후군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죠? 마치 우리 몸의 근육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87%가 이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만큼 흔한 현상이라는 뜻이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고무줄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니, 근육이 좀 줄어들면 어때?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선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넘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근육이 줄어든 어르신들의 경우 평소에 걸을 때도 자주 비틀거리고 갑자기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죠.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잘한 병치레가 잦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증가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잠든 근육 증후군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하다가 점점 손은 덜 의지하면서 다리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또는 벽을 짚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이때 무릎을 조금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천천히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꼭 가족이나 간병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이름부터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밥을 드실 때 주로 어떤 모습으로 드시나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그저 조용히 혼자서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와는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혼자 드시는 식사가 계속되면 우리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입맛도 없어져서 음식을 대충 드시게 되기 쉽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 먹는데 뭐.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때우자. 이런 생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가 있는 반찬보다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찾게 되고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아까 이야기 나눈 잠든 근육 증후군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니까요. 또한 혼자 식사하다 보면 우울감도 느끼기 쉽습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순간이 되곤 하죠. 이런 우울감은 입맛을 더욱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영양 섭취가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식사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답니다. 셋째, 혼자 드실 때도 최소한 15분은 식사 시간으로 정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작은 식탁이라도 예쁘게 차려서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겨 드세요. 달걀, 두부, 생선.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달걀은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죠. 두부는 작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한 끼에 조금씩 꺼내 드셔도 좋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해지고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자. 움직이다가 넘어질까봐 걱정돼. 집에만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조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적당히 움직여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이나 사고가 걱정돼요. 움직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선 심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심장은 적당한 운동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심장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또 뼈도 약해질 수 있어요. 햇빛을 보면서 가벼운 운동을 해야 뼈가 튼튼해지는데 실내에만 있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답니다. 거기다 폐렴 위험도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임이 적으면 폐 속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자잘한 감기가 자주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우울해지고 활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30분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아니면 복도나 마당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아요.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힘들면 바로 멈추세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에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생체 리듬도 좋아진답니다. 혹시 걱정되시나요? 넘어질까봐 불안하신가요? 처음에는 꼭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손잡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증후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근육도 살아나고 건강한 활동은 식욕도 높여주고 영양 섭취도 좋아지게 만들죠.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특별한 습관,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절에 가야 하나? 그런 어려운 건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걷기 명상은 아주 쉽답니다. 그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걷기 명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구름처럼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는 겁니다. 걸으면서 무얼 하냐고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어떤 구름이 떠 있나? 나무들도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어떤지. 깊게 숨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발걸음도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느낌. 이렇게 걷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우울한 기분도 한결 나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걷기 명상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차근차근 튼튼해진답니다. 혼자는 무서운데? 그럴 땐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하지만 걸으면서 수다에 빠지진 마세요. 조용히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 게 포인트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제 100세 건강의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교류입니다. 앞서 고독성 영양실조에 대해 말씀드렸죠. 혼자 드시는 식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특별한 식사법입니다. 그냥 같이 밥 먹는 거 아닌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식사교류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일주일에 하루는 꼭 식사 약속을 만드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미리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점심에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약속을 잡아두면 그날을 기다리는 재미도 생기고 마음의 활력도 생긴답니다. 둘째, 함께 음식을 준비해 보세요. 꼭 큰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김치찌개도 좋고 그저 반찬을 함께 놓는 것도 좋아요. 셋째, 식사 시간은 최소 30분을 잡으세요. TV는 잠시 끄고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는 뭐 하고 지냈어? 요즘 재미있는 일 없었어?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혹시 가족들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그럴 땐 이웃이나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실제로 많은 복지관에서 밥상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서로의 반찬을 나누고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한 달에 4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식사 교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답니다. 영양 섭취가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치매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거기다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본의 오키나와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같은 100세 장수 마을의 공통점이 뭔지 바로 이런 식사 교류예요. 그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식사 약속 하나가 건강한 100세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80세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3가지 이유, 잠든 근육 증후군, 고독성 영양실조, 그리고 과잉 안정 증후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2가지 특별한 비법, 걷기 명상과 식사 교류.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큰 변화가 아닌 작은 실천. 오늘부터 집 앞으로 나가보세요. 5분만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걷기 명상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다음 주 식사 약속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100세. 분명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하면 늦은 나이에도 놀랍게 반응한답니다. 80세, 90세.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